자,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해야 되는 일이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데이터 이름 자체를 써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맨 아래줄 보시면 1338 라인이 있고 6개의 컬럼이 있는데, 컬럼은 6개가 다 불러와줬지만 이 라인은 로우는 다 불러지지 않았어요. 앞에 5개, 뒤에 5개, 그리고 가운데가 생략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다스에서는 컬럼이든 로우든 너무 길면 알아서 좀 생략을 해줘요. 이거를 뭐 나중에 필요할 경우 우리가 옵션을 좀 변경해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여기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간단히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 데이터의 컬럼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ge 컬럼이 있고, 두 번째는 젠더 성별이에요. 그 다음에는 BMI, 네 번째는 children 자녀 수가 되겠죠. 스모커는 뭐 흡연 여부, 마지막 찰지스가 이제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6개의 이런 이름들을 엑셀의 그런 테이블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하나의 컬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에이지 컬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 하나하나는 변수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지 변수, 젠더 변수, BMI 변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저도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계속 혼용해서 부를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대상, 바로 이 보험료, charges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 종속 변수가 아닌 나머지 변수들, 이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될 재료들을 독립 변수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데이터의 값들을 보시면 다른 부분은 아마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age가 이런 숫자의 범위에 분포해 있고, BMI도 마찬가지고, children도 뭐 0명일 수도 있고 1명, 3명. 자, 그런데 젠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별을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0, 1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숫자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이미 한번 그런 식으로 변환이 된 데이터고, 여기에서 1은 남성, 0은 여성을 가리킵니다. 스모커도 마찬가지예요. 흡연자, 비흡연자로 나뉘어 있던 데이터인데, 여기에서는 1이 흡연자, 0이 비흡연자, 이렇게 구분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세 가지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능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제가 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 CSV 파일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라는 아이는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판다스로 불러진 이 데이터는 단순히 여기 정보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판다스가 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용해 볼 펑션은 헤드라는 펑션이에요. 판다스에서 이제 어떤 펑션 이름을 써줄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 점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펑션 이름을 써주곤 합니다. 그리고 빈 괄호도 함께 꼭 써주시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리드 CSV 할 때도 판다스 PD 하고 뒤에 리드 CSV를 해줬었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라는 이름 뒤에 데이터가 이미 판다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헤드를 써줌으로써 판다스에 있는 그런 헤드 펑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실행해 보면 보여주는 건 간단해요. 이 헤드 앞에 있는 5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헤드 펑션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앞부분만 좀 더 심플하게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에 테일을 써주시면 마지막 5줄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 이 인덱스 라인을 보면 이게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자, 좀만 더 올라가서 보면 파이썬은 보통 숫자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부터 뭐 0, 1, 2, 3, 4 5줄을 보여줬고, 마지막 5줄을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 테일을 쓰면 이렇게 마지막 5줄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헤드로 들어갈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보면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여기 굳이 빈 괄호를 써주나, 아무것도 안 써줄 거를. 펑션을 쓸 때는 항상 괄호를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빈 괄호일지라도 있어야 돼요. 이 괄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을 쓰면 아까는 5줄만 보였던 게 이렇게 10줄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3을 쓰면 3줄만 보여지겠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5라는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헤드라는 펑션을 개발한 사람이 이 헤드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주면은 그냥 5줄이 보여지도록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이 괄호가 비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기본값을 불러다가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가 비어 있더라도 그 괄호는 꼭 필요한 괄호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데이터를 확인하는 펑션이고, 두 번째는 data.info라는 펑션을 쓸 겁니다. info를 쓰면 이런 식으로 쭉 컬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맨 위에는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여져 있고, 자, 총 1338개의 데이터 라인이 있고, 인덱스 라인은 여기는 이 숫자들이요. 0부터 1337까지.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컬럼은 총 6개의 컬럼이 있다. 이제 컬럼에 대한 정보들이 쭉 보여지는데,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age부터 charges까지 6개의 컬럼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none, null, cou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none이랑 뭐 count는 다 아실 텐데, null 값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null 값이란 무엇이냐면, 값이 없다, 비어 있다, 뭐 빵꾸 났다. 한국말로는 이제 결측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스모커라는 이 컬럼 안에 1, 0, 0, 0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숫자가 0이라는 거는 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null이라고 하면은 이 0이라는 것조차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null valu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non null count, 그러니까 null 값이 아닌 게 총 몇 개냐, 그러니까 몇 개의 데이터가 차 있냐. 여기 보시면 다 똑같은 숫자가 들어있죠. 1338. 즉 null 값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1338개의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런 null 값과 관련돼서 뭐 해줄 건 없어요, 이번 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은 dtype, 데이터 타입인데, 여기엔 일단 총 2개의 데이터 타입을 볼 수 있고, 이 2개에 대해서만 먼저 소개를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는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타입도 다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인티저랑 플랫이라는 형태인데, 인티저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age나 젠더처럼 뒤에 소수점이 없는 그런 숫자 형태가 이제 인티저 형태로 불러지고, BMI나 찰트처럼 뒤에 소수점이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 플랫 형태로 불러지게 돼요. 여기 뒤에 써 있는 뭐 64 같은 것들은 이 데이터의 길이를 어떤 포맷을 정해주는 건데, 64를 쓸 수도 있고 32를 쓸 수도 있고 16을 쓸 수도 있어요. 뭐 대신 그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면 우리가 그 이 안에다 쓸 수 있는 데이터의 길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판다스가 알아서 잘 불러오니까 입문 단계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펑션은 describe라는 펑션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데이터라는 이름 안에 describe를 써주시고 비는 괄호를 써주세요. 그러면 이 펑션은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요약, 통계적 썸머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6개의 컬럼 이름이 쭉 나와 있고, 왼쪽에는 어떤 정보인지 그 정보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count, 총 몇 건의 데이터가 있는지, 이번에도 여기 본 것처럼 1338개 똑같죠. 두 번째는 mean, 각 컬럼, 각 변수들의 평균 값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td, standard deviation, 이제 표준 편차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모르신다고 하면 이거는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 모르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리저리 퍼져 있는지, 작을수록 좀 더 모여 있고 클수록 널리 퍼져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으로는 이제 동일한 컨셉의 정보인데 미니멈 값부터 맥시멈 값까지, 그리고 중간에 25% 지점, 50% 지점, 75% 지점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최소값, 최대값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가능하죠. 근데 간혹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이 만약에 퀀타일, 뭐 사분위수 개념이 친숙하다면 이건 지금 바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 이 데이터를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쭉 늘어 놓았을 때 25% 지점에 해당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50% 지점, 그리고 75% 지점에 해당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4등분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단 데이터를 다 쓰기에는 많으니까 예제로
간단하게 몇 개 숫자를 써볼게요. 낮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무슨 컬럼이라고 할까요? 뭐 여기도 에이지 컬럼이라고 해보죠. 에이지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에이지 컬럼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쭉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이제 제일 작으니까 미니멈이 되는 거고 얘는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의 길이에서 25%가 되는 지점, 만약에 이 데이터의 길이가 100개라고 하면 정확하게 25번째 지점이 되겠죠. 그 지점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아까 보신 그 디스크라이브에서는 25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쭉 가면 여기 어딘가는 뭐 50%에 되는 지점에 그 데이터가 값이 있을 거고요. 여기 오다 보면 또 막 75% 되는 지점의 숫자가 있겠죠. 자, 데이터 길이가 100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25번째 지점이 되는 데이터의 값, 50번째의 데이터, 그 다음 75번째의 데이터 값을 25%, 50%, 75%로 명명해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5%, 50%, 75%를 사분위수 혹은 퀀타일이라고도 하고 Q1, Q2, 뭐 Q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저희가 나중에 다른 어떤 수학적 개념을 배울 때에도 또 등장을 할 거니까 지금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평균은 그냥 평균이니까 뭐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얼마나 좀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데이터의 스케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케일 개념을 배우실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미니멈부터 25%, 50%, 75%, 맥스가 될 때까지 데이터가 어떤 스텝으로 올라가나.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9만큼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12 정도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차이가 얼마가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가끔씩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확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찰지스가 좀 그런 형태예요. 처음엔 4,700으로 시작해서 9,300, 16,000 여기까지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맥스 값이 될 때 갑자기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뛰었어요. 5만 가까이 되는 숫자가 확 뛰는 걸 볼 수 있죠. 이 전까지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났었는데 갑자기 확 뛰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아웃라이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데이터의 분포가 좀 큰 값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의 데이터를 살펴보실 때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아웃라이어가 있을 것 같은지 가늠해 보는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아웃라이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웃라이어가 뭔지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 내에서 너무 갑자기 확 벗어난 값이 바로 아웃라이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선수의 연봉 데이터를 막 모았어요. 그래서 국내 축구 선수들 연봉 데이터가 엄청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 손흥민 선수의 연봉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갑자기 엄청 큰 값이 하나 딱 들어가지고 확 뛰겠죠. 그런 것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해요. 아웃라이어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거해야지 좋을 때도 있고 아웃라이어 그 자체로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그때그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일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head, info, describe 같은 이 세 가지 펑션은 이번 장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로 불러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한번 불러보고 한번 쭉 훑어보고 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입문 단계에서는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일단 앞으로 이 세 개는 무조건 불러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